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발목 골절의 진단과 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골절의 발생 기준으로서는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리면서 발목이 돌아가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으로서는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골절이 있을 때 치료로서는 골절 전이가 얼마나 있는지, 족관절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발목 주위에 인대 손상이 얼마나 동반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활동성에 따라서 수술적으로 할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발목 골절이 있을 때 발목 골절의 형태, 양상, 골절의 위치, 그리고 손상 기전에 따라서 여러가지 분류법으로 발목 골절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이 로즈 한센 분류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절의 위치에 따라서 이 손상 기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발목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였는지 아니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면서 돌아갔는지, 이게 반대쪽으로 꺾였는지 반대쪽으로 돌아갔는지에 따라서 골절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골절 양상을 보고 손상 당시에 어떤 힘을 받아서 골절이 발생하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상 기전과 골절 양상을 파악하게 되면 나중에 뼈를 맞출 때 그 반대 방향으로 골절을 정복을 하게 되면 뼈가 잘 맞을 수가 있고, 뼈를 맞춘 다음에도 골절 전이가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골절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데니스 웨버 분류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깥쪽 복숭아뼈의 골절 위치에 따라서 A, B, C로 나눴습니다. A는 관절면보다 아래쪽에 골절이 있을 때, B는 관절면에 접해서 골절이 있을 때, C는 발목 관절면보다 더 상방에서 골절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분류법도 있겠습니다. 더 최근에 나온 분류법으로서 AO, OTA 분류법으로서 훨씬 더 다양하게 골절 양상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분류되지 않은 특이한 골절에 대해서도 또 각각의 이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의 위치나 손상 당시의 힘의 방향에 따라서 보스워스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보스워스 골절 탈구라고 있는데, 이거는 뒤쪽 그 인대 견열 골절에 의해서 이렇게 골절되면서 빠지는 경우. 그 외에 틸로 프랙처라고 있습니다. 틸로 프랙처는 소아에서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골 관절면이 견열 골절이 되었을 때 이거를 틸로 프랙처라고 해서 주로 성장판이 다치지 않은 환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 골절의 증상으로서는 첫 번째로 아주 심한 족관절 통증입니다. 발목 주위가 심하게 아프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목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진과 촉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만져봤을 때 피하출혈, 혹은 피하출혈이라는 말은 피부 밑에 출혈이 발생해서 멍이 들었단 말이고요. 부종과 압통이 있습니다. 많이 부어 있으면서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 골절에 골절 전이가 심할 때는 발목이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든가 삐뚤어져 보이는 그런 변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엑스레이상 발목 골절이 발견됐는데 무릎 아래쪽에 종아리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종류부 골절이라고 해서 발목 골절과 동반되어서 비골, 다리 위쪽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골절이 있을 때는 발목만 엑스레이만 찍어서는 안 되고 하퇴부, 경골 전체를 엑스레이를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부 조직, 다리 전체를 봤을 때 많이 붓다 보면 물집이 생겨져 있고 골절이 피부를 피부를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 골절이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예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운동성에 제한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혹시라도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있는지 이학적 검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면 1차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요. 단순 엑스레이 혹은 스트레스 검사라고 있습니다.
골절이 잘 안 보일 때는 발목을 살짝 안쪽으로 제껴서 찍는 그런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발목만 찍는 것이 아니라 경골, 아랫다리, 하태부 전체를 찍어서 혹시라도 매정 유부 골절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으로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뼈의 연속성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지, 이것을 뼈에 연속성이 없는 것을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골절 부위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골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관절 간격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쪽이 안쪽, 이쪽이 바깥쪽인데 안쪽 관절 간격, 위쪽, 바깥쪽 관절 간격이 같은 것이 정상인데 비해서 이 엑스레이 상으로서는 바깥쪽과 위쪽은 정상이지만 안쪽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관절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인대가 끊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골과 비골 요 사이가 서로 겹쳐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 사이도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쪽 인대가 끊어지면서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도 찢어지면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바깥쪽 골절을 먼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나사못으로 이것을 좁혀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골절이 있으면 CT를 찍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면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관절에 이런 층이 얼마나 졌는지, 그리고 뼈 조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를 CT상으로 알 수 있고요. 여기도 CT인데 골편이 골절이 부러져서 여기는 이제 후과 골절인데 뒤쪽에 있는 뼈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골절 양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MRI를 찍어서 내측이나 외측 아니면 경비골 간 인대 손상이 있는지, 연골 손상이 있는지, 다른 연부 조직이나 힘줄 손상이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골절과 감별 진단할 것으로서는 첫 번째로 족관절 염좌가 있습니다. 염좌란 말은 그냥 인대가 부분적으로 늘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인대의 부분 파열 혹은 인대가 늘어난 건데 단순히 골절은 없고 인대가 늘어난 경우. 두 번째로는 골절은 없으면서 경골과 비골 사이 인대가 손상된 경우. 세 번째로는 발목 관절 뒤쪽에 있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을 때도 발목 주위 전체가 아프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감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골 원위부 관절면 골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일론 프랙처를 하는데, 발목 골절은 일반적으로 복숭아뼈가 골절된 것을 발목 골절이라고 하고, 이것보다도 더 안쪽에 관절면이 이렇게 심하게 다친 것은 관절면 골절로 또 다르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골하 탈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 아래쪽에 거골하 관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빠졌을 때도 발목 주위가 붓고 아프기 때문에 발목 골절과 감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